미래와 공감하며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데야. 서울여대에 올해 신설학과가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융합학과가 신설이 되는데 학생들이 줄기세포라든지 화장품 공학 관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직접 나와 주셔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융합학과의 양현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화학생명과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내년에 이제 신설된 첨단 학과인 바이오헬스 융합학과의 전공 주임을 맡게 될 양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학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진학에 대한 팁에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과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요. 저희 바이오헬스 융합학과는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전공 분야는 세포 응용공학 전공하고 바이오 화장품 공학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세포 응용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바이오 화장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뒤에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교육부 승인이 났고 내년에 신입생 40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그 새내기 여러분들의 이제 기대를 상당히 많이 걸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첨단 학과로 내년에 이제 신설이 되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신입생들이 이제 1회 졸업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같이 이 새로운 이제 바이오헬스 융합과의 이제 전통을 만들어 나갈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학과는 기존에 있는 생명환경공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하고 화학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 바이오헬스 융합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바이오헬스 융합이라는 학문이 어떤 건지 여러분 매스컴이나 이런 데 통해서 바이오헬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간단히 정의를 보게 되면 바이오헬스 융합이라는 거는 이제 요즘 이제 4차 혁명 산업 혁명에 따른 이제 첨단 분야로서 생명과학, 화학, 의학, 약화학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 관련된 여러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신소재 기술, 요즘 각광받는 AI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해서 인간 질병 치료나 아니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을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헬스 분야의 미래하고 수요에 대해서 또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것도 여러분 뉴스나 매스컴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헬스 분야는 앞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또 보건 건강 복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또 플랫폼을 이제 창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전 세계에서 21세기의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성장 동력의 하나로 앞으로 이제 각광을 받을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인구의 고령화나 건강 수명이 증가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바이오 헬스 분야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그거에 따른 이제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2030년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죠. 그때까지 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규 그 일자리를 한 30만 개 이상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과 활용 분야 이 확장에 따라서 당연히 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구원이나 시험원, 그다음에 ICT랑 접목한 이런 바이오헬스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거를 이제 대비해서 저희 서울여자대학교에서도 내년에 바이오헬스 융합과를 이제 신설을 해서 그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학과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바이오헬스 융합과의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요 밑에 이제 주소가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하셨다가 아마 이달 말쯤 바이오헬스 융합과에 대한 요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니까 여기를 접속해 보시면 이제 오늘 뒤에 이제 설명해드릴 그 모든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헬스 융합과의 이제 교육 목표는 미래 사회 사람의 가치와 공동체 이제 수평적 협력을 중시하면서 사회를 혁신을 이끌어갈 그런 여성 인재 양성의 교육 목표를 두고 있고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세부적인 교육 목표라 그러면 이런 화학하고 생명 과학에 대한 기반을 갖고 여기에 인문학적인 이런 소양, 뭐 상상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플러스 인재형 양성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의적인 그런 어떤 치료 기술이나 아니면 화장품 개발이나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면서 협업하는 그런 인재 양성에 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저희 이제 학과의 교육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이오헬스 융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치료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화장품, 어떤 신약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면 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 그런 교육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바이오헬스 융합과는 산업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이미 많은 벤처 기업이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세부 전공 트랙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헬스 융합과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공학, 바이오 화장품 공학 전공하고 세포 응용 공학 이렇게 전공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화장품을 이제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이제 소재를 만드는 그런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을 이제 만드는 그거로 이제 화장품을 제형하는 그런 트랙,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을 분석하는 이런 트랙 세 개로 그게 화장품 공학 전공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 세포 응용 공학 전공은 신약 개발하는 트랙. 그다음에 세포 응용이라고 하면 요즘 뭐 아시는 것처럼 줄기세포나 뭐 면역세포 이런 거를 갖고 뭐 암을 치료한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그런 트랙이 세포 응용 트랙이 되고요. 그다음에 발생공학 트랙은 어떤 거냐면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험관 하기 해서 여러 가지 불임 난임 시술하는데 이 생명공학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이제 트랙을 만들어서 그 시험관하기 하는 그런 병원이나 연구소 아니면 동물자원센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트랙이 발생공학 트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업개발 트랙은 뭐냐면 바이오헬스 융합과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부분 화장품이든 세포 응용이든 대부분 이제 연구원 뭐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벤처나 어떤 연구소를 가게 되면 물론 연구원이 주축이 되겠지만 그거를 이제 서포트 해주는 뭐 마케팅이나 뭐 기획, 뭐 인사총무 이런 그 행정 지원팀이라고 그러죠. 이런 그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인력도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공 베이스를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취업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인사나 마케팅을 이제 배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그런 인재를 이제 많이 요구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맞춤형 기업이 이제 원하는 그 행정 지원 맞춤형 트랙을 하나 이제 더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7개 트랙으로 지금 우리 바이오헬스 융합과 전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2, 3, 4학년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이제 배우게 되는지 이렇게 쭉 교과목을 이제 써놨는데요. 여기에 뭐 한 20여 개 있는 과목은 바이오헬스 융합과로서 어떤 산업체하고 연계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맞춤형 교과목이 되고요. 보통 학과는 보통 90학점을 이렇게 개설이 되게 돼 있는데 나머지 한 50에서 60학점은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1학년 때 기본적으로 뭐 화학이나 뭐 생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중점으로 두는 거는 1학년 때 기초 공통으로 이제 생명과학 이해나 생명윤리, 그다음에 랩 잉글리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전문적인 영어를 이제 교양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개설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AI 이거는 이제 어느 학문이든지 요즘은 다 융합 접목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저희 이제 생물학이나 화학, 신약 개발 이런 데 있어서는 이 빅데이터,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그러죠. 생물 정보학 이게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1학년 때 이거를 이제 모든 학생들이 기본으로 다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7개 트랙별로 그 과목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트랙에 맞춤형으로 선택을 해서 듣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오 화장품 트랙을 내가 2학년 때 이거를 이제 트랙으로 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거를 전공을 3년 동안 하겠다. 그러면 2학년 때 전공 기반이 되는 피부과학,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전공 심화, 그다음에 실습 과목을 이제 들어야겠죠. 그래서 기능성 뭐 화장품학, 바이오 화장품 소재학, 화장품 제조, 그다음 화장품 분석 이런 거를 이제 2학년 주로 이제 3학년 때 열심히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때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4학년 때는 전반적으로 현장 실무, 그래서 현장 학습이나 아니면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인턴십 프로그램을 찬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 경험을 쌓고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과 내용과 과정으로 이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 과정을 이제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신설되는 학과인 만큼 물론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화장품 공학 관련된 여러 가지 실습 기자재 그런 것들을 많이 이미 보유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한 3년 정도 학교에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실습실 그다음에 뭐 제형실, 분석실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포응용공학 전공에 있어서도 사실 여기 쪽에는 굉장히 고가 장비들, 분석 장비들이 많이 필요를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장비들도 물론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첨단학과가 새로 개설이 되면서 많은 바이오 벤처 연계 기업들로부터 여러 실험 기자재, 고가 장비들을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교육을 받는데 또 실습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는 저희 이제 실습실이나 세포 배양실, 그다음에 쥐 사육하는 사육실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역시 과하면 이제 각 가르칠 교수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저희는 일단 여기 오늘처럼 4명의 교수님으로 일단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명환경공학 즉 생명과학 분야를 이제 전공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공 주임을 하면서 그 생명과학 분야의 교육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이 계신 이도희 교수님은 마찬가지로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주로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을 담당을 하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줄기세포, 세포응용, 그다음에 발생공학 이런 쪽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배순영 교수님은 이제 화학과에 계신 분으로 화학급 화장품 분석, 그다음에 소재 이런 쪽에 강의를 해주실
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순환 교수님은 이 석좌 교수님으로 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한 화장품학회 회장을 하시고 한 10여 년 가까이 이 화장품 쪽에 연구를 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이제 길러내서 굉장히 큰 화장품 회사들, 뭐 아모레 패시픽이나 뭐 콜마 이런데 많은 제자들이 지금 진출해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화장품을 만약 전공을 하신다 그러면 졸업 후에 진로, 취업이 역시 가장 큰 여러분의 관심사겠죠. 그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이제 주실 분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이후에 취업, 그다음에 뭐 대학원 진학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취업을 이제 목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벤처 회사나 아니면 기존의 이제 기업들하고 MOU를 통해서 인턴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산업형, 산업 요구형 그런 교육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 벤처 회사에서 그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교과목을 이제 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그런 기업들하고 졸업 후에 단순히 취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즉 석사, 박사 과정까지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롤모델이 되는 뭐 기업가나 아니면 학자 아니면 뭐 졸업생 그런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롤 모델을 삼아서 여러분의 진로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바이오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또 전문가들 또 취업에 또 전문가들을 모셔서 어쨌든 여러분이 졸업 후에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여러분이 이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전공에 관련된 여러 행사 그다음에 뭐 여러 학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러한 거에 대한 참여, 지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뭐 보시면 크게 한 3개 트랙만 지금 써 있는데요. 주로 바이오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발생공학 분야를 전공을 하게 되면 어떤 취업군으로 여러분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화장품을 아까 바이오 소재나 바이오 제형, 바이오 분석 이런 거를 이제 학부 때 이제 아까 전공을 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 이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R&D 전문가나 생산, 제조자,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뭐 연구원, 공무원, 그다음에 화장품 품질관리 연구원, 기술자, 그다음에 뭐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화장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브랜드 매니저나 마케팅 전문가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실무적인 교육을 저희가 이제 가르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세포 치료제 트랙은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 벤처들 요즘 굉장히 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신약 개발, 그 다음에 뭐 줄기세포 치료제, 바이오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새로운 바이오 벤처들이 계속 설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지원 그런 연구팀에도 이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런 그 행정직에도 그 바이오 벤처 이런 분야에는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발생공학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외수종연구원 즉 시험관하기 하는 병원 이런 데에 취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복지연구소나 뭐 형주저나 생쥐를 생산하는 그런 연구소 이런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트랙을 저희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바이오헬스 융합과를 이제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일단 뭐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기초 지식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하면 뭐 여러분 생명과학 1, 2, 뭐 화학 1, 2 이거에 대한 기초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고요. 하시면서 바이오 헬스 전공 분야에 대한 세부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7개 트랙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분야가 넓으니까 세세 분야에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보면서 자기에 맞는 그런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훨씬 진로를 일찍 결정하면서 훨씬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본 것처럼 이러한 분야를 이제 찾아보면 그걸로 끝이지 말고 친구들하고 동아리를 또 만들어서 활동도 좀 해보고 관련된 독서도 좀 해보면서 어떤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 바이오헬스 전공에 대한 그런 경험을 조금 많이 갖추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고등학교 때 뭐 공부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나름 좀 꿈을 키워서 바이오헬스 융합에 관심이 있으면 이쪽 분야에 대한 조금 꿈을 키워가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독서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이런 걸 좀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이 저희 바이오헬스 융합과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저희 바이오헬스 융합과에 대한 얘기를 쭉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헬스 융합이 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추구하는 그 교육 방향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학생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지금 소개시켜줬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이제 신설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 학과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본다는 생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질문에 이제 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1, 2학년 때 그러니까 의료보건 임상병리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는데 2학년 말이 되면서 의료 쪽, 신약 쪽, 특히 신약 쪽에 좀 관심이 더 생겼다고 해요. 이랬을 때 바이오헬스 융합 전공에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신약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보신 것처럼 트랙 하나로 신약 개발 트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도희 교수님이 이제 단백질 공학을 하시면서 신약에 관련된 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학과는 근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는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하시지만 3, 4학년 때에 그런 신약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에 있는 박사님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그런 교과목을 개발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서 실습도 하고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과보다도 저희는 산업 요구형 그런 트랙으로 돼 있고 교과목도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무적인 그런 신약 개발, 신약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여학생들이 관심 진짜 많은 분야가 화장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화학생명 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설학과가 생겼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학과를 그러니까 화장품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교수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화장품에 관심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 K-뷰티 산업이 이제 굉장히 확대되면서
관련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폭발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화장품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학생 요구형 에 맞춰서 이번에 바이오 헬스 융합과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 저희가 그 전공 트랙을 보시는 것처럼 반은 이 화장품에 관련된 그런 교수님들을 모실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지금 지나가신 분이 저희 학과에 들어오셔도 충분히 그 바이오 화장품, 아까 화장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아까 또 비슷한 얘기지만 실무적으로 화장품 회사나 그런 분들이 저희 교과목 개발에 참여하시고 실질적으로 강의도 하시고 또 여러분 또 견학해서 거기서 실습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화장품 제형 만드는 것부터 뭐 브랜딩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조금 연결이 되는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 질문을 다음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화장품 공학과를 고려하고 있고 조향과 화장품에 관심이 있다고 해요. 그 조향이라는 부분도 이제 바이오헬스 쪽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뭐 큰 카테고리 안에 사실 조향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 화학과에 배선영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향기 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금 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조향 쪽 관심 있는 학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교수님 한테 향기, 조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조향에 관련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 실습을 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향 분야에 있어서도. 예. 대학원 진학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지만 이 분야에서 좀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리고 서울여대에서도 대학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나요? 예. 네. 마케팅 부분도 질문들을 많이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마케팅 부분도 아까 그 경영 지원 쪽, 행정 지원 쪽에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 좀 좋은 부탁드립니다. 질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화학 생명과학부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 생명과학, 뭐 화학, 물리 이러면 이제 다 기초를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전공을 하고 나면 무조건 연구원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좀 탈피해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 자기 연구도 이제 재미있지만 그거 말고 저런 이제 마케팅이나 뭐 기획을 한다든지 뭐 어떤 학술 팀에 간다든지 누구를 가리키고 자기는 이런 거에 더 소질이 있고 그런 걸 이제 발견하면서 연구원이 아닌 다른 길이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학생이 사실 저희 지금 과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헬스 융합과에서는 아예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바이오헬스니까 뭐 생물학에 대한 그다음에 그 화학에 대한 뭐 화장품, 뭐 그 세포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지식은 물론 1, 2학년 때 충분히 배워야겠지만 3학년 때 자기는 이제 한 마케팅이나 뭐 기획 이런 거로 돌아서고 싶으면 저희 아까 본 것처럼 그 7번째 트랙인 사업 개발자 그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을 지금 저희가 개설을 할 생각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러면 바이오 헬스 융합과에 그런 교수님들이 안 계시니까 그런 외부에 마케팅을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 그런 뭐 기획을 하시는 행정 지원팀에 그런 분들을 그 강사로 초빙을 해서 그 마케팅 아까 전체적으로 크게 묶으면 사업 개발자, 행정 지원할 수 있는 즉 연구원이 아닌 다른 길로도 자기 진로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부분도 지금 하나의 트랙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한 학생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생명과학은 미처 듣지를 못했고 물리학하고 화학하고 이제 지구과학 쪽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리학이나 지구과학도 이 바이오헬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닦을 수 있는 학문인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거는 1학년 때 아니면 입학하기 전에 즉 겨울 방학인 거죠. 하여간 그럴 때
그 조금 자기 스스로 뭐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뭐 화학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그 수업을 강의를 이제 만들어서 개설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게 되면 충분히 어떤 그 생명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뭐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큼의 교육을 뭐 한 3주나 이렇게 단기형으로 가리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거기에 그 기초 지식을 듣고 그 다음에 1학년에 정식 그런 생명과학이나 화학 이런 거를 이제 들을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질문 2가지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유전자 치료하고 세포 치료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으로 바이오 헬스 융합학과에 지원하고 싶은데 이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 이쪽으로 어떤 진로가 마련되어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세포 치료제 신약 요즘 뭐 가장 핫한 분야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저거를 목표로 뭐 벤처 회사도 세우고 또 대기업들도 다 요즘은 신약 세포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저게 이제 저 트랙을 만들어서 하는데 아까 그 커리큘럼에 보신 것처럼 요즘 그 신약이나 줄기세포, 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빅데이터, AI를 이용하지 않으면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저런 빅데이터를 잘 하시는 그다음에 AI를 잘 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2학년 때,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 이제 기초 지식을 가르치고 2학년 때부터 좀 더 자기가 원하면 저 분야에 좀 더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그 커리큘럼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 서울여자대학교의 이제 장점은 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교수님들이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 중에 어저께도 만나 뵀지만 바이오 인포메틱스 빅데이터를 하시는 교수님이 작년에 신임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저희 학과에 같이 인볼브하면서 그 빅데이터나 AI,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 이거를 이제 하나 그 트랙으로 지금 만들 계획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네 마치겠습니다. 1학년 때 신약 쪽하고 세포 치료 쪽에 관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나 화학 기반으로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AI나 빅데이터도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보여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가 초점이 조금 흐려지는 게 아닌가, 너무 광범위한 쪽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보여주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아니요, 일단은 나중에 이제 세부 전공이 갈수록 점점 좀 좁아지겠지만 이 세부 전공을 해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깊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사실 일단 넓게 파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뭐 신약이나 세포줄기,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나 뭐 인포메이션, 바이오인포메이션 이런 데 관심 있으면 관심 있는 것만큼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3, 4학년 되면 이건 이거고 이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 중에 정말 융합되면서 어떤 새로운 거를 찾을 그런 확률이 기회가 높아지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바이오헬스 융합학과는 말 그대로 융합적인 응용학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본인이 가진 화학과 생명 베이스의 그런 특성들과 그리고 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더 넓은 분야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양현종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 바이오헬스 융합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감사합니다.